네. 청구인 대리인 법무부 KBM 파트너스의 박경용 변호사입니다. 증인에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증인 좀 저를 봐주시지요. 증인 왼쪽이요. 예, 저를 좀 봐주십시오. 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증인 공무원 경력 중에 주요 경력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98년 7월 1일 감사원에 입사했고 교육감사단 특별조사국 그렇게 등등 근무했습니다. 증인 증인 신문사항은 미리 받아보셔서 알고 계시죠? 제가 뭘 물어볼지는 알고 계시죠 이미? 탄핵 소추서에 나온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 무슨 자료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자료를 보지 마시고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오래되고 해서 조금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항 묻겠습니다. 갑제 36고증 중앙일보 2023년 7월 13일자 유병호의 파격 인사 1년 만에 감사원 국장 오른 김숙동 누구 제목의 보도 내용입니다. 증인이 2023년 7월 국장 승진을 하였는데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부이사관이 1년 만에 국장으로 승진한 건 감사원 역사상 최초이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며 증인이 자타가 공인한 감사원 최고 조사 능력의 보유자라고 밝혔다. 유병호 총장의 파격 발탁이다. 유 총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감사원을 가리키는 이른바 타이거파이기도 하다라고 보도되었는데 혹시 이런 보도 내용 보시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고 사실관계가 틀린 건 어떤 겁니까? 제가 질문의 취지를 궁금하시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증인이 감사원에 오래 근무하신 전문가이시다. 그리고 증인의 하시는 행동이 감사원 직원들의 귀감이 될 것이고 향후에도 감사원 직원들의 업무 처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증인의 그 경력이나 이런 걸 명확히 한 다음에 질문을 계속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최초 하는 그 말은 제가 알기로 최단기는 저보다 빠른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타이거 파락하는 것은 파가 아닙니다. 파가 아니고 수시로 이게 어떤 국감이나 이런 데서 자꾸 논의가 되는데 그리고 이미 유병호 총장께서 당시 총장께서 국감에서도 충분히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언론을 또 자꾸 이렇게 나오고 말하는 건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타이거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타이거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가 아니라 그야말로 T, 트레이닝, I, 인투이션, G, 로직, E, 에비던스, R, 리즈닝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감사원 감사관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갖춰야 될 자질,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병호 총장께서 유병호 감사위원께서 과장 시절에 직원들의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용 자료에 만든 것입니다. 이거를 마치 어떤 판이 하는 것은 일부 불근전한 자들의 생각이 담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30분으로 답변과 그러면은 질문 시간 이런 제한돼 질문을 있습니다. 하지 마시든지 저한테 답변을 질문해놓고 저한테 자제를 하라고 하면 됩니까? 재판관님 이 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태도에 성실히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문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지휘권을 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물으시죠. 제가 그래서 질문의 취지가 뭔지 여쭤본 거 아닙니까? 질문의 취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답변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바로 질문 그다음 하시죠. 증인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검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 점검 검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담당한 것은 맞습니까? 담당이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런 감사들은 어떻게 저 혼자 담당을 하겠어요? 감사원 전체가 동원돼야 되고 감사원 전체가 관심이 되는 것이고 모든 지휘부가 있는 것이고 감사팀이 있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제가 참여는 했습니다. 하고 뒷부분은 생략하고 2-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제 26호증 감사원이 2022년 10월 13일 배포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수사 요청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문건 1쪽을 제시하겠습니다. 혹시 보도자료는 알고 계시죠? 잘 알죠? 예, 이 1쪽에 보면 특별조사국 일과라고 되어 있는데 등인이 당시 일과장이었고요. 네. 예, 증인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을 주도하셨습니까? 그 과정에 감사팀과 감사원 그 당시 이 업무가 바쁘해서 감사원에서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작성을 했고 제가 중앙 과장으로서 직접 다 점검을 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 그 당시 특별조사국 일과에서 작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혹시 누구로부터 결제받았습니까?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작성하기 전에 결제 받는 건 없습니다. 작성 후에 물론 상의는 어떤 내용을 담을까? 그건 상의는 뻔한 겁니다. 감사한 내용을 담는 거니까요. 그걸 무슨 사전에 상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작성을 해서 보고하는 과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어떠한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수시로 또 지휘를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도자료의 결제 라인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성 전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작성 후의 결제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가 실무진과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하고 1차적으로 국장, 본부장, 총장 그리고 총장 사무처에서 문항과 이런 것들 다듬고 내용을 다듬고 이건 민감하기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래서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피청구인까지 결제를 받고 나간 보도자료라 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는 결제 형식은 없고 보고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억하고요. 예, 2-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일자 하루 뒤로 보도 일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하신 겁니까? 통상적인 엠바고로 생각합니다. 2-4항입니다.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엠바고를 걸면서 동시에 대변인실에서 감사원 출입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우동호 특별조사국장, 그리고 증인 한윤철 수석감사관이 직접 응답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문자 메시지 공지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2-5항입니다. 이 사건 보도자료에 2022년 6월 17일 감사 계획을 발표한 후 7월 19일에서 10월 14일까지 총 57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감사 계획 발표가 6월 17일이고 착수가 7월 19일 이렇게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 건 뭡니까? 이유는? 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감사원 내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자료 수집 본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칩니다. 그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감사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 요구라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예, 37호증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경향신문 2022년 7월 7일자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수사간부 4명 대기발령 제목의 보도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7일자 언론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해경,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주고받은 공문 등을 확인하여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월 7일경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보도자료에 감사 진행 시점을 7월 19일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질문 내용은 제가 안 보이는데 질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렇게 빨리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질문 7월 내용 좀 7일 띄워주세요. 7월 7일 보도 내용에 감사원이 해경,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 착수일은 7월 19일입니다. 그럼 감사 착수 이전에 디지털 이전의 포렌식 답변으로 작업 대변하겠습니다. 예? 방금 직전 답변을 이해하시면은 이건 충분히 질문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 과정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 수집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전에 답변에서. 2월 2-7호증 묻겠습니다. 갑제 38호증 조선일보 2022년 7월 13일자 검찰 서해공무원 피살 강제 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자료입니다. 이 보도 자료에는 2022년 10월 14일 직무유기,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7월 13일 언론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수사 요청 3개월 전인 7월경에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3개월 전에 수사를 진행 중인데 감사원이 뒤늦게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뒤늦게라 하는 표현이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거기 수사 요청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시기를 조절해 가면 감사가 그 무렵에 끝났고 검찰 수사는 감사원보다 제가 알기로 더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감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 무렵에 정리를 해서 요청할 타이밍이고 그래서 한 것이지 무슨 거기서 뒤늦게라 하는 표현이 그리고 감사원은 어떤 계산을 깐다든지 그렇게 조작적으로 계산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혹시 2022년 10월 13일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어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은 없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그분이 소환됐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2-8항 묻겠습니다. 갑제 39호증 2022년도 국정감사 법제 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도 끝나기 한참 전에 나온 보도자료인데 10월 3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수사 요청을 할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경에 수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고 이번 이 증인신문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안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 10월 3일에 그리고 보도자료는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한 것은 감사원에서 아마도 이 사건의 중대성, 공익적 목적, 대국민적 관심사, 범죄 혐의,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외부적 관심이 컸기 때문에 자꾸 언론의 어떤 목소리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아마 그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2-9항 묻겠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감사 결과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언론 보도를 하지 못할 만큼 서둘러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가 그 어느 감사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확보한 정보, 사실관계, 내용을 왜곡, 은폐, 조작한 사건으로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묵살하였는 바,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고, 무너진 안보기강 확립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판장님, 공익적 목적에서 중간 재판장님. 발표를 해야 되고, 이는 감사원이 헌법에서 재판장님, 부여한 국민적 책임이요, 소명이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해 와가지고 지금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성한 가지고 있는 거 헌법재판장을 가지고 지금 없어요.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중간 발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작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줘보시라고요. 그 참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본인 행동이 질문의 취지에 맞게 제가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중간 발표를 했냐고 하시길래. 이거는 듣고 하세요. 듣고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듣고 하고 자료를 보지 않으면은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2-10항 묻겠습니다. 갑제 45층 한겨레신문 2023년 12월 7일자 감사원 서해 사건은 월북물이 1년 만에 똑같은 최종 보고서 제목의 보도 내용을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감사원이 이 사건 보도자를 배포한 후 1년 정도 후인 2023년 10월경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 의결을 하였는데 최종 감사 결과는 지난해 10월 요청하면서 공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대동소이의 기준과 개념, 여기서 말하는 그 개념이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이. 그건 무엇을 말하냐? 감사 중간 발표가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 그만큼 중간 발표 내용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동일한 만큼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가 잘 된 것이고 탄탄한 것이고 튼실한 것이고 완벽하다 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의 취지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여기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당시 검찰에 수사 요청할 때 국방부 현역군이 7명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있었는지 않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군인과 보통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인을 포함해서까지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지는 않고 군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로 수사 요청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방 쪽에서 그 당시 뭐 고민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거기서 그걸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가름마가 타질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2-11항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 보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무처 결정으로 중간 발표를 하며 감사 내용을 공개해 여론몰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사무처 결정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입니까? 그 통상적이라 하는 말도 참 불편합니다. 그 통상적이라 하는 기준이 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한 감사라든지 일반적인 경우야 그게 통상적이에 여기서 말하는데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이처럼 서해 감사 참 대국민적인 관심 사항이고 정부기관에서 번복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러한 중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직결되는 감사로서 그것을 어찌 국민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고 그거를 그럼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전자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전자는 거예요. 당연히 알려야죠. 2-12항 묻겠습니다. 통상적인 이런 경우에 중대한 경우 답변들 끝났습니다. 통상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감사 사항에 있어서 통상적인 것은
발표를 하고 공개를 합니다. 세월호가 그랬고 대학 재정이 그랬고 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의 책무이고 역할이고 감사원의 존재 가치입니다. 2-12항 묻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수사 요청 또는 수사 참고 자료 송부 등의 방법으로 감사 결과를 외부에 알린 경우는 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감사, MBC와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진에 대한 감사,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건들 중에 혹시 증인이 참여한 감사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통계 쭉 나열하시니까 제가 지금 자료도 여기 화면에도 안 뜨고 해서 모르겠는데 통계 감사는 제가 확실히 참여를 했고 지휘를 했습니다. 예, 3-1항 묻겠습니다. 연합뉴스 2022년 6월 20일자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해서 해경도 부글부글 제목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은 2022년 6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공무원의 월부 구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해경이 밝히면서부터 시작됐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3-2항 묻겠습니다. 갑제 42호증 2022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일부입니다.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고 현재는 감사위원인 유병호가 2022년 10월 11일 국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서해 공무원 사건의 최초 제안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언론 통해서 들었습니다. 3-3입니다. 갑제 42호증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이 유병호 씨 얘기입니다. 2020년 6월 17일 새벽 4시에 연합뉴스에서 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사건은 월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회견하는 것을 시청하고 6시에 간부회의를 8시에 소집하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한 다음 간부들이 모여 감사하는 걸 결정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지금도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렇게 유병호 씨가 감사원 직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진행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취지가 제가 참 의구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답변 아니 예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세요. 알고 있는지 아니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답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알고 하면 있는지 어떻게 모르는지 돼요? 물었지 그 않습니까? 배경에 오해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배경에 오해가 없도록 제가 유병호가 설명을- 간부회의를 나한테 소집해서 감사를 착수하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으로 내가 그것만이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감사위원들이 아니, 제 설명을 사건을 드린다니까요. 감사하기로 결의했습니까? 아니 그다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답 듣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생한 했을 때 당시에 불과 이틀 만인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자진 월북 판단이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해경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그리고 국민적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과연 그게 사실일까? 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증거로 그랬을까? 그렇게 발표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2년 6월경에 똑같은 기관에서 번복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그 당사자 입장이나 유가족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있다면 통곡할 노릇입니다. 그 발표를 보고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감사원 지휘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사의 의구심과 이런 것을 발표도 번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셨겠죠.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실시가 된 것이고 유병호 그 당시 총장께서 모든 걸 결정했다. 그거는 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료 수집을 해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관계의 은폐, 조작, 왜곡 행위가 포착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유가족이 감사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고 유가족뿐만 아닙니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차대한 내용을
소상히 조사를 했어. 정말 그 증거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히고 진실을 파헤쳐서 국민에게 알리고.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유병호 총장이 새벽 6시에 간부회의를 8시에 소집하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한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인과 국회 그때 국감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말했다 하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묻는데 왜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실을 물었으면 이 사실을 모른다 안다만 대답을 하세요. 재판장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보세요. 재판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라고 권고를 하면 그 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시간은 추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3-4항 묻겠습니다. 감사위원들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감사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없죠. 네. 3-5항 묻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2022년 10월 5일자 서해 사건 감사 적법 절차 안 거쳤다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인데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에 대한하여 언론에서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감사 계획을 사전에 의견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해 사건 감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료 제출과 출석, 답변 요구 등 각종 조사 권한을 행사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렸다. TF팀 구성 사실은 감사원 내부망인 오아시스에 공지됐다. TF팀은 감사위원들이 제기한 위법한 감사의 효력 문제 등을 따져보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이 감사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혹시 증인 들은 게 있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회적으로 듣기로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바 일부 음해 세력에 의해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갑제 3-6항입니다. 갑제 42법정 법제사회법위원회 회의록 68쪽입니다. 감사원장인 피청구인이 국정감사에서 TF팀을 구성한 것은 맞다라고 하였는데 그 뒷부분을 좀 바꾸겠습니다. 혹시 이 증인도 그 TF팀에 소속됐습니까? 저는 그 TF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떤 TF가 있다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없습니다. 혹시 그 TF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4-1항입니다. 이 사건 보도자료 2쪽에는 이대준 씨가 실종된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약 38시간 동안 북한 주장 서해 경비 개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의 해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사실입니까?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4-2항 묻겠습니다. 시사인은 2022년 11월 21일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두고 엇갈리는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제목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 발표 2주 후에 언론 보도에 중국 어선이 이대준 씨 주변에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10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 중국과 북한 어선이 다수 있었는데 중국 어선인지도 이대준 씨 탑승 여부도 특정할 수 없었다. 10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감사원의 발표와 달리 국정원과 국방정보본부는 당시 중국 어선 유무를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보도자료로 내놓은 정보와 국정원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 나온 정보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증인의 입장에서는 이 보도 내용이 허위입니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장하게 하시고 해서 제가 질문도 보지도 못하고 하는 상태에서 뭐라고 요약해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에 질문하신 그 내용의 그거를 요약해서 대충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그 해상 영역이 감사원에서 확인한 영역과 거기에서 말하는 영역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 틀린 것이고 저희들은 그 북주장 남방 한계선인가하고 경계개선인가하고 그 사이 NLL과 그 사이에를 경계로 해서 우리가 직접 관련 자료를 통해
38시간 동안에 그 내역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보도 자료에서 말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지가 참 중요하고요. 그 기자가 무엇을 근거로 그 보도자를 냈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냐 아니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감사원은 정확하게 최대한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확인한 것이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4입니다. 이 시사인 보도 내용을 보면 밈스, 군사 정보 체계에 탑재된 첩보 관련 보고서의 삭제 여부, 중국 어선만 있었는지 여부, 국정원의 이대준 씨 표류 상황 파악 시점에 관하여 감사원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주장이 상이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증인이 감사한 감사원의 주장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국방정보본부 주장 내용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 기관 사이에 상호 확인하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시된 자료에서 감사원 자료 외에는 어떤 기준으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은 9개 기관에 국방부 등 9개 기관에서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감사한 내용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증거를 하는 것은 어떤 한 군데에서 출처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의 어떤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국방 화면을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런 데서 지금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시고요. 그 피청구인 반대 신문 30분 하십시오. 네, 아까 1번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실질감사에 앞서 자료 수집 절차를 거친 뒤에 본감사를 진행하고 자료 수집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등 자료 확보를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25호증 2022년 10월 3일자 감사원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를 살펴보며 말미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며 라고 기재되어 있지요. 네. 이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하겠다는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다른 감사에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연히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3번 사항은 제외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죠. 네.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주요 대상자들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 등으로 출석 답변 요구에 불응하는 등 감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나요?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밈스 군사 정보 체계를 말하는데 여기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60여 건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지요. 네. 이에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이 위법 사항에 대한 말맞추기 등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맞는 말씀인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출석 거부, 출석 지연, 답변 번복 그런 다양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의심되는 그런 다양한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원의 수사 요청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감사 종료 이후에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짧게는 6개월,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 종료 이후에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수사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수사 요청이나 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시효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특별조사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특별조사국에서는 몇 년간 근무하셨나요? 대략 12년 내지 13년 정도 됩니다. 27년 감사원 생활 중에 12년 내지 13년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증인은 특별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감사 착수 시에 개별 감사 사항에 대해서 감사 실시 계획서를 별도의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고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원 특별조사국뿐만 아니라 개별 감사 계획의 실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감사 계획은 원장님의 어떤 그 결재로서 가름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피청구인 감사원장님을 말씀합니다. 피청구인 직무가 정지되어 있던 2025년 1월에도 2025년도 연간 업무 계획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결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특별조사국에서는 상시, 공직, 감찰 하는 그런 의미로 연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9번 질문은 제외하겠습니다. 갑 제44호증 시사인 기사입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14일 보도자료에서 국방부가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였다고 발표하였고, 해당 기사에서 국방부는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하여 밈스에서 자료를 삭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방부 발표의 사실관계가 다른 것인가요? 아니죠. 네. 사실관계 다른 건 아니죠. 또한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된 배는 중국어선뿐이라는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가 말하는 북방 한계선상은 정확한 영역을 특정하지 않은 표현이고, 이 사건 보도자료에 포함된 북한 주장 서해 경비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는 그 영역을 특정한 것으로서 동일한 영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조금 전에 국회 측 답변 드리다가 중단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그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을제 26호증 법률신문 기사입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 2022년 7월 6일 국정원은 입장문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대검찰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국정원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도 사실이 맞는 것이죠? 네, 사실입니다. 이 을제 25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주요 감사 결과 보도 자료입니다. 해당 보고서 8쪽에 따르면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 착용, 실종 직전에는 없었던 붕대 착용의 사실을 자진 월북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군 첩보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증인만의 판단이 아니라 감사위원 의결에서 동일하게 인정된 것인가요? 감사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인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음은 주신문사항 아직 하지 않은 사항인데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군사기밀보호법과 보안업무 규정 등에 따르면 1급 군사기밀은 국가의 안전과 방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상위 등급 군사정보로 그 접근 권한이 있는 자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증인을 비롯해서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인원 중에서 1급 군사기밀에 대한 취급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저는 감사원 생활 27년 동안 1급 비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을 감사하면서 1급 군사기밀을 취급한 적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갑제 26호증 2022년 10월 14일자 이 사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서 이 사건 보도 자료에 작성된 내용은 관련 기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활용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여 공개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된 것이죠. 네. 갑제 45호증 2022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2022년 10월 24일자면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은 이 사건 보도자료가 작성된 10월 14일 직후에 열린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당시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 맞지요. 네.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사기밀에 대한 비밀 지정 해제권, 정보 공개 여부를 공개할 수 있는 자로서 군사기밀에 대한 의사결정권자가 맞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언급되는 군사기밀과 관련한 관련 규정은 국방부 훈령으로 장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0월 24일자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감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2022년 10월 14일자 보도자료에 SI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증언한 것은 이 사건 보도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국방부의 공식 의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27호증 2024년 12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를 보시면 군 관계자는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공개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이것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죠. 사실과 부합하고 이 공개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이 모든 감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군사 기밀에 대해서 전반에 걸친 감사 과정을 통하여 비밀이기 때문에 논의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부 보고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거쳤고 특히 이 경우는 보도 자료 작성, 보도 자료 그 문서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없죠. 왜? 보도 자료는 감사원이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도자라고 전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고 제가 그 당시 실무진이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공개 범위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실제 협의를 했고 제가 이번 이걸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작년 12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동아일보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 제가 직접 6월 5일 날 통화를 다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제가 지금 뭔가 이 지금 이렇게 뭔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좀 확인을 해달라 해서 직접 한 3분 정도에 걸쳐서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을 때 그 기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취재 보도를 할 때 교차 확인까지 다 했다, 크로스체크까지 했다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감사의 경우에도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감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이나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사 사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는 2022년 6월 16일 국방부와 해경 등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 발표를 번복하여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표하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감사원이 사건의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감사 개입 및 감사 결과 등 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예외적인 경우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지요. 제가 기억하는 그 규정으로는 지금 질문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의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사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청구인에게 추가 신문 기회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어서 묻겠습니다. 갑제 26호증 이 사건 보도자료 12쪽입니다.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 제외라는 제목을 붙이고 당시 국방부 확인 사항으로 9월 28일 해경에 국방부 등의 자료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음.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준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 최초 접북 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있었으나 이를 미분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얘기합니까? 감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 기관에서 그 감사한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든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국방부 관련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항은 생략하고 4-6항 묻겠습니다. 갑제 45호증 2025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0의원이 이 보도자료 정황과 관련해서 어떤 선박에 올라탔다는 정황, 중국 배입니다. 그 당시에 북한 함정과 우리 군 또는 우리 선박 외에는 중국 선박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선박은 중국 선박입니다. 중국 선박에 타가지고 치료도 받고 중국 선박에서 구명조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바다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발견된 겁니다. 그냥 그 배에 있었으면 중국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대준 씨는 중국도 싫고 한국도 싫고 결국 내가 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바다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월북 정황입니다. 중국 배 탔다가 승선했다가 다시 바다로 갔다는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또 실족했습니까? 라고 자진월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황은 이 사건 보도자료의 앞선 그 정황 내용의 자진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이라고 판단한 거죠. 서른 의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서른 의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분의 주장일 뿐, 뭐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감사원에서는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내용 여기 언급하신 내용들이 다 뭐 저희들은 확인을 못한 겁니다. 4-7항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함에 있어서 감사를 하면서 국방부 등의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12명의 SI 즉 특별 취급 정보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인은 SI 첩보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사건 보도자료 11쪽에는 이대준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최초에는 자진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거나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군사기밀과 무관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감사원은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했고 군사 기밀과 관련된 내용은 감사원 감사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 수시로 논의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모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작성하고 그 공개 범위를 확정한 것입니다. 예, 4-9항은 생략하고 4-10항 묻겠습니다. 이 피청구인은 감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주요
군첩보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서 제출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혹시 어떤 취지입니까? 그럼 군첩보의 내용이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군사 기밀인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일성에 대한 언급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분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감사원장님께서 답변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제가 그 무슨을 취지 제가 그걸 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만 부하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원 보도 자료에는 국방부 장관이 확인해 준 것처럼 어떠한 군사 기밀에 의해서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11항입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국방부는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해경의 각종 수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관련 기관의 초동 대응 및 사건 발표 등의 업무 처리를 점검하였음. 국방부는 감사원에 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증인이 혹시 보도 발표 전에 지금 국방부와 사전에 정보 공개 범위를 협의하고 보도 자료를 발표한 거다. 보도 자료는 내부 문서니까 협의는 하셨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협의했다면 그걸 뒷받침할 공문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먼저 국방부에서 회신한 이 관여라 하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협의라고는 엄연한 어떤 표현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국방부에서 회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이 회신 부서에다가 저희 직원을 시켜서 직접 통화로 확인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감사원 보도자료 작성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내부 보도자료에 관여할 수는 그대로 좀 놔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게 되면 화면을 자꾸 그렇기 때문에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한 취지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저도 감사 과정에서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그 수감 받는 자들과 수시로 이런 거에서 비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감사를 진행했고 수시로 제가 직원들한테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는 짚고 넘어가면서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하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왜 어떻게 해서 답변을 했냐라고 제가 그 확인을 해봤을 때는 그 회신을 하면서 수감 받은 관련자 그 어느 누구에도 한번 문의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담당자들 당연히 그러면 모르죠. 그걸 가지고 회신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실제 이거는 우리 직원이 이번에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감사원에 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취지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군사기밀보호법 8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1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원의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거 아까 증인도 보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감사원에서 피청구인은 이 8조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의 공개의 단서 규정인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감사 진행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은 감사 진행 중에도 감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혹시 감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장 그다음에 제9조의 공개 기준의 감사 보고서 전문의 공개 제10조의 공개 범위는 감사위원회에 의결된 감사 결과와 위임 처리한 감사 결과의 공개, 즉 감사가 종결된 후에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일단 예외적인 규정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공개하는 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감사의 중간에 이렇게 보도자료 형식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혹시 이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규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이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질문 몇 개 듣고는 할 수 없고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고 규정의 취지와 그 어떤 감사원의 역할과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수사 요청과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뭐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수사 요청을 한 것이다라고 서해공무원 감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반대 신문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수사 요청을 10월 13일 날 하신 겁니까? 그게 가장 크고 사안의 어떤 그 사실관계의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장 키포인트는 증거 인멸과 그다음에 시효 문제 등 다양한 것을 고민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10월 3일 날 그러니까 네? 10월 13일 보도 자료를 내기 전에 3일 10월 3일자에 대해서 열흘 제가 전에도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보도 참고 자료를 내셨지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그 보도 자료는 이번에 이 신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처음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갖는 의문은 증거 인멸이 있는 사항을 열흘 전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언론에까지 보도를 하는 게 과연 수사 요청과 증거 인멸이 양립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죠. 예. 제 반대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방금 그 추가 질문하신 거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10월 3일자 보도 자료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실질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사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확인된다면 하겠다는 취지가 맞죠? 거기에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문안 자체를 지금 제가 이해를 한 범위에서 본다면 저도 하나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10월 13일의 보도는 중간 발표입니까? 감사를 다 마친 결과를 발표한 겁니까? 실지감사는 종료가 된 시점이고요. 실지감사 중간 발표라는 것은 감사원은 아시겠지만 감사가 끝나고 내부 처리 과정이 긴 거는 1년 정도, 뭐 짧은 거는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 발표는 그래서 중간 발표를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중대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수 있는 그런 공익적 목적과 국민적 관심 사항을 아까 전제를 예를 들어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중간 발표인 것이고 거기서는 감사한 내용의 팩트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행정적인 어떤 책임 문제라든지 양적 문제라든지 어떤 물론 사건의 성립 여부도 판단을 하겠죠. 그게 이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혀 그거는 그래서 규정에서 예외를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대하고 민감한 사항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돌아가시고요. 휴정을 좀 하고요. 4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조회 관련해서는 김영도 재판관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보인 측이 2025년 1월 6일자로 감사원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우리 재판소에서 채택해서 2월 4일에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또 청구인 측이 2025년 1월 22일 감사원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채택되어서 2월 7일에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이 회신들 확인해 보시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로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청구인 쪽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5일에 감사원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이게 채택되어서 2월 4일 및 2월 7일에 이에 대한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자로 또 감사원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셨고 채택되어서 2월 4일에 이에 대한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이 또 1월 31일자로 감사원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 회신 다 확인해 보셨죠? 피청구인 쪽에서. 네. 예. 그리고 청구인 측의 문서 송부 촉탁 신청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청구인이 1월 6일자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셔서 2월 4일 및 2월 7일에 감사원에서 추가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2월 6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담당관실과 감사원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및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출석 요구 내용 및 요구서 일체에 대한 것인데요. 2월 7일에 그 재판소에서 채택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월 11일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청구인께서 또 2월 11일자로 감사원에 대해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셨고 또 이것을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채택해서 보냈어요. 그 회신들 중에서 일부는 청구인 측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증 번호를 붙여서 제출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만약에 오늘 변론이 속행이 되면 이거를 이제 서증으로 해서 이제 뭐 증거 조사도 할 거지만 만약에 혹시 이제 오늘 변론 종결이 되면 참고 자료로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 관리상 필요가 있으니까 서증 번호를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피청구인 쪽에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셨는데 1월 15일자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해서 2월 4일에 감사원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네. 그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서증 번호를 붙여주시고요. 붙여주시고 그거가 혹시 오늘 변론 종결이 되면 저희가 그냥 참고 자료로 참작을 해서 그 사실 인정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2월 5일자로 감사원에 2022년도 연간 업무 계획을 보내달라고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촉탁을 보냈고 2월 7일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확인을 다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아까 서중으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서중에 대한 증거 제가 제출할까요? 해볼게요. 청구인 측에서 1월 22일 갑제 27호증 1부터 갑제 35호증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 인풋을 했고 30호증, 31호증은 부동의, 나머지는 동의하셨습니다. 30호증은 그 매체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도에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31호증은 공문서이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나머지는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2월 6일 갑제 36에서 48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오늘도 지금 청구인 측에서 증거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갑 39호증, 예, 42호증, 45, 46, 47, 48호증, 예, 갑 49호증의 1, 갑제 49호증의 2, 갑제 59호증, 갑제 60호증의 1, 갑제 60호증의 2. 요거는 동의하되 입증 취지 부인하고 나머지 증거는 전부 부동의하는 것으로 증거 인부하겠습니다. 예. 증거 동의하는 것은 동의하는 대로 증거로 채택하고요.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언론 기사인 36에서 38, 40, 41, 43, 44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한도 내에서 채택하고요. 39, 42, 45는 공문서기 때문에 채택하겠습니다. 46호증 국무총리 조직 또는 형사소송법 315조 3호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 49호증 1부터 59호증까지 중에서 증거를 동의하시는 것은 동의한 대로 채택하고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갑 49호증 1은 공익감사 청구서무로 형사소송법 315조 3호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고 49호증 2, 59호증은 감사원이 작성한 공문서무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50 내지 58호증은 언론 기사로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한도 내에서만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호증 1, 60호증 2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동의하셨던가요? 예, 동의했습니다. 예,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을제 19부터 24 의견 어떻습니까? 예,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는 걸로. 예,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을제 25부터 28 어떻습니까? 예, 같은 의견입니다. 예,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거로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서정 조사를 하겠습니다. 각 채택된 증거들은 모두 열람해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하나하나 고지하지는 않고 양 당사자 재판부가 열람한 것으로 개별 서정 조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예,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순서로 마지막 그 종합 진술 기회를 청구인 20분, 피청구인 2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부터 하십시오. 여기서 할지 여기서 할지. 편한 대로 하십시오. 네네, 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괜찮겠습니까? 예. 네. 그 최후 종합 그 변론 내지 예. 진술은 그 대리인 김광대 변호사가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위원장께서 하시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최종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넓은 권한에 의한 강한 영향력을 가진 관계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그 폐해가 많고 헌법 질서의 침해 정도가 광범위합니다.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나 징계가 곤란하므로 그 공직자가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은 사실상 탄핵 절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원장은 비록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헌법에 하여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러한 감사원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의 공정성을 저버리고 임명공자를 위한 편향된 감사원 업무를 실행할 경우에 그 폐해는 실로 가늠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닌 피청구인에 대해서 국회가 다수결에 의해 탄핵 소추를 해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구하게 된 것은 결국 피청구인이 헌법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의무를 가벼이 여기고 심지어는 직권남용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헌 위법 행위를 여러 차례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께서 잘 아시다시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무상 독립지위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피청구인의 국회 발언이나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령 개정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및 기관에 대한 표적 감사 내용입니다. 이 감사에 있어서는 동기와 목적, 방법, 과정 그리고 발표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법 사유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실 관저회전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등을 포함한 주요 감사사에 있어서의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국회 법사위에 정당한 자료 요청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직원감정법 2조나 그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형사적 처벌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은 국회 법사위 회의나 국정감사 자리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반복해서 발언하셨습니다. 이런 피청구인의 발언은 감사원의 지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편파 감사나 유혹 감사 등은 피청구인이 감사원을 정치적 동기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청구인의 발언이나 증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와 감사원의 독립성을 천명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원래 감사원법상으로는 국무총리에게 직무감찰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원법 24조에 의하여 선택적 회계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만약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게 되면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의 지위나 영향력, 그리고 그 청구권의 남용 가능성이 비추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내부 훈련인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도 직무감찰 사항에 관한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였고, 그에 대한 상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감사원법에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였다가 내부 감사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서 감사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국무총리에게 직무감찰 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위헌 위법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원 의혹 감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정의원 전 국방안보실장 등 전 정권 공직자 4명을 표적 감사한 후에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는 정식으로 형사고발을 해야 하고, 이럴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요청을 한 위법이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된 공익감사 청구사항, 주로 환경영향 평가의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그 사항에서 벗어나 감사 범위와 기관을 확대한 다음에 업무 관련자들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형태로 감사 내용이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동들은 헌법 7조와 감사원법 2조 외에 헌법 제100조와 감사원법 23조,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구정권 하에서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임기가 남아있는 전현희 당시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위한 표적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 지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결국 이정희 부위원장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하였습니다. 이런 감사는 권익위에 대한 기강감사가 불과 1년 전에 있었음에도 고위관계자의 제보, 이 부분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제보를 핑계로 1년 만에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것이어서 그 목적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기관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전 예고라든지 감사 대상이나 사항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 과정에서도 권익위 직원들을 무분별하게 소환하여 반복 질문도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감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전현희 위원장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복무에 관한 유권 해석과 보도자료 발표와 관련하여 형사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권한 없이 주신감사위원회 열람을 제안한 후에 주신감사위원회 동의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작성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위법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조은석 주신감사위원회 열람 및 결재를 막고 주신감사위원회 열람이나 수정 의견의 반영 없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특별조사국에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다시 재심의하라고 결정하면서 주심위였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배제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헌법 7조와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감사원법 27조 1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을 위반한 것이고, 형법상의 무고죄나 공전자 기록 변작죄에도 해당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수추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실 및 관저회전 감사와 관련하여 이는 참여연대 국민감사 청구로 인해서 게시된 것인데, 국민감사 청구위원회 보고한 회의자료 및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실제로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감사 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또 감사 도중에 무속인 개입 의혹과 시공사 선정 과정의 의혹도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다른 감사에 비추어 비교했을 때 디지털 포렌식 같은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그 필요성도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7조와 감사원법 2조, 국가공무원법 56조, 헌법 227조에 해당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도자료를 내는 등 감사원법 및 그 위임을 받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그 보도자료 내에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잘못도 있습니다.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13조 1항,
감사원법 35조, 형법 제123조에 해당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은 애초 2023년도 업무 계획에는 감사 계획 대상으로 하였다가 2023년 2월 1일 연간 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제 삼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의 확산 방지를 의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법 56조, 형법 제 227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하여 비록 위 감사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감사원장 이후에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감사원장의 과오를 시정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전 감사원장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면서 대법원 선고 과정에서 처벌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에 대해서도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위법한 감사 결과를 계속 유지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법 제56조와 형법 123조, 1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중앙선거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것이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므로 법률적으로는 감사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 구성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100조와 감사원법 제2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마지막 소추사인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대통령실 및 관저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제출을 여러 차례 걸쳐서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잘못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가 성립하거나 국회직원감정법 약칭입니다. 제2조, 제4조 1항, 제12조 1항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재판관께서 피청구인에 대한 여러 탄핵 소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떼내서 보면 이것만 가지고 과연 피청구인을 감사원장직에서 파면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거나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발음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감사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그 헌법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무시나 외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은 감사원이 정권의 이해관계나 임명공제에 대한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개별적인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주저함이나 고민 없이 반복하게 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하는 개별적인 위헌, 위법 행위가 분리해서 하나하나를 평가한다면 그 각각은 혹시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를 합쳐서 큰 덩어리로 보면 결국 피청구인이 행한 개별적인 위헌, 위법 행위는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의 감사원장 지위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이유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된 시각과 편견을 가진 피청구인이 더는 감사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추위원들의 생각입니다. 탄핵 심판은 피청구인 개인에 대한 품성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피청구인의 경력과 양력을 보면 40년 가까이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였다는 점을 청구인 측에서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해서 감사원장직에서 파면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인성과 품성, 오랜 기간 동안의 국가에 대한 열정과 공로를 탓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다만 어느 헌법기관보다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무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시어 재판부께서는 청구인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법사위원장께서 마지막 변론하시겠습니다. 네,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저는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국정감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 국가가 아닙니다. 여야 합의가 관례라는 이유로 준수해야 될 법 조항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많이 의석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헌법 49조
국회법 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는 법 조항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의사결정을 하라라고 정했으면 아마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보통 국회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그리고 의결, 그리고 승복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승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야 합의라는 관례 아닌 관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 준수해야 될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등 각종 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될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서류 등의 제출 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 요구도 다 의결을 통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한 의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했던 대통령 관저 감사에 대한 회의록 제출은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감사원장은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 의결한 사항에 대한 원칙 이 부분을 저는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성을 보이고 현장까지 가서 열람하고 노력을 했으나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다른 건입니다만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논리도 사실은 국회법과 헌법에서 규정한 논리가 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관례라는 관례 아닌 관례가 법 조항을 탄핵하는 이런 법치주의가 위험에 빠지는 일은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이 여야 합의라는 것으로 부정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회법 어디에 봐도 합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다가 협의가 잘 안 되면 당연히 표결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회에서 의결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받았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국회법 의사결정 원칙을 모두 다 부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국회법에서 헌법에서 정한 그러한 법의 정신 원칙이 부정당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법조항이 관례 아닌 관례,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야 되는지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헌법재판관님께서 그 고리를 끊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재 감사원장 피청구인은 여러 가지 인품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징계 조치로서의 파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민의를 생각해서라도 헌법과 국회법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국회법이 여야 합의의 늪에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식물국회의 모습은 이번에는 한번 털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청구인 종합 진술 해 주십시오. 네, 피청구인 먼저 변론 유지 말씀드리고 감사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청구인 측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변론하겠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은 2022년 7월 29일 조정훈 의원이 감사원장님 예스 노로 대답하십시오. 감사원은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라는 질의에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 발언 취지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국정 운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취지였고 즉시 이와 같이 발언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임무는 공정한 감사의 수행이고 국가기관이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이 결국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결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발언의 앞뒤 맥락과 설명은 무시한 채 단편적인 답변만을 들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5일자 발언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드 관련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감사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된 감사이며 주요 정책에 관한 감사라고 판단하여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4인의 외부위원과 3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결정된 건으로 피청구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 1차장과 사드 반대 단체 등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사드 감사의 착수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들을 고려하면 표적 감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인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2022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은 수립된 사실이 없어 탄핵 소추 사유 자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의 감사 청구인으로서 국무총리를 추가한 것은 청구인은 감사원법 23조가 국무총리의 감사 요구 대상을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한정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감사원법의 목적, 해당 조항의 물리적 해석, 감사원법의 연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조항은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감사 청구제도는 감사원법이 아닌 감사원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 전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은 이미 행정각부의 장 등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원법의 감사 청구권이 명시되지 않은 자의 감사 청구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해석한다면 공익감사 청구제도 자체가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탄핵소추 사유의 전제는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직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감사 청구 제도의 청구권자인 행정각부의 장은 자신의 기관에 대한 감사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고 여러 기관이 관여되거나 기관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감사 청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권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공익감사 청구 실시 여부의 최종 결정은 감사원에 있으므로 총리가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피청구인에게는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표적감사 관련하여 변론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권익위 과장과 고위공직자가 자발적으로 국회에 권익위원장의 비사실을 제보하였고 국회가 구두로 이를 감사원에 전달하였으며 그 외 감사 제보 사항에 근거하여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특정 인물을 사퇴시키기 위한 감사가 아니며 특히 피청구인이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를 통하여 제보자에게 감사 제보를 지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권익위 감사 개시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한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감사원법 제12조의 주요 감사계획은 연간 업무계획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의미합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사전에 감사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상 업무계획에는 상시 공직감찰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의결을 받았고 개별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의 결재로 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감사 예고 통지 역시 대인 감찰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에는 예고 통지의 생략이 가능하므로 감사 개시 역시 적법합니다. 다음으로 감사 대상의 적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장이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권익위원장 역시 감사 대상에 해당하고 기관장에 대해서도 주의 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 처분 요구가 가능하므로 기관장의 감사 처분이 불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는 유권해석의 당부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권익위원장의 판단을 전적으로 실무자의 판단이라고 허위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그 사실관계 오류 등에 대하여 감사한 것으로 적법한 감사 대상에 대한 감사에 해당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 보고의 공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 보고서의 의결 과정에서 2023년 6월 1일 감사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고 감사원 사무처는 이에 따라 감사 결과 보고서를 수정하여 감사위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신 감사위원 조은석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요구하였고 이는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아 감사원 사무처는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감사원 사무처가 정당하게 수정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였으나 주신 감사위원은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열람하였음에도 전산상 열람 버튼 클릭을 거부한 채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 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주심위원회 열람을 받도록 한 것의 열람은 문서를 완성하는 결재와는 다르며 감사 결과 보고서의 공개는 감사원법상 피청구인의 고유의 권한으로 피청구인이 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판단하고 공개하도록 한 것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공전자기록 위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원 전산 시스템의 관리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 볼 수 없고 현재에도 열람 버튼은 클릭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어떤 허위 정보를 입력한 바도 없어 공전자기록 위작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번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에게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감사원장으로서의 위법행위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국민감사 청구의 경우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와 범위는 국민감사 청구 심사에서 결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국유재산 사용 시행 관련 절차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명시하였으므로 감사 결과 보고서가 허위라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 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며 포괄적으로 공직감찰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상 개별 감사 사안에 대한 별도 감사위원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는 특조국 감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1급 군사기밀이라고 주장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은 군사기밀보호법 분류상 1급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착수 경위, 보도자료의 작성 경위와 그 과정, 보도자료의 어떠한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며 그 출처 또한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사기밀을 누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이태원에 대한 감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2023년 2월 1일 연간 감사 계획 발표 당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없다고 브리핑을 하고 관련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탄핵 사유에 관련해서 2023년 연간 업무 계획에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체계 점검에 대한 감사 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감사는 이태원 감사라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거시적 감사이며 2023년 업무계획 당시에는 감사 대상, 소관 부서, 감사 시기 등이 모두 미정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언론에 발표한 것으로서 전혀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성원전 감사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감사가 이루어진 건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삼을 수 없으며 감사원이 기소된 감사원 공무원들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자체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배제됨이 타당합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심, 2심 모두가 무죄가 선고된 바 없고 1심은 유죄가 선고되어 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감사원법의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이 감사 사항으로 규율되어 있고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감사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특히 인사 업무는 선거의 관리나 정당 사무에 관한 선관위 고유 사무가 아닌 일반 행정에 대한 사안으로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본 감사는 선관위 고위직들이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고 선관위 자체 감사로도 그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여 감사가 시작된 사안으로 정당한 감사에 해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세 번째 탄핵소추 사유 역시 각 감사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자료 제출 거부 사항 관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강압 없는 공정한 심의, 의결을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 관행적으로 제출해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26일 법사위에서는 당시 월성 1호기 감사 회의록에 대하여 당시 야당이던 현 여당이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여당이던 현 야당이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회의록 제출안을 의결하지 않고 회의록 제출이 되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를 탄핵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 자료 제출 요구부터가 국회 증언감정법 제5조 각항의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자료 제출 거부 시 처벌 조항도 있다는 점에서 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첫 번째,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명의 요구서가 발부되어야 하고 두 번째, 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이 되어야 하며 세 번째, 송달은 민사소송법상 송달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살펴본 결과 송달 규정, 법사위원장 명의의 자료 요구 등을 준수하지 않은 바가 밝혀졌습니다. 청구인은 전자송달로 송달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최근 국회가 국회 증언감정법과 송달과 관련하여 전자송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는 점 등을 보더라도 국회 역시 전자송달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송달로 적절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 관련 규정은 국회 증감법이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의미하는데 감사원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국회에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탄핵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피청구인에게는 파면에 이를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본건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시어 피청구인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고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네, 하십시오. 예. 감사원장 최재입니다.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어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감사원에 재직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이러한 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원의 신뢰와 전통을 지키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 업무 또한 모두 그런 원칙 하에 수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와 같이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최근 국가 발전이 기로에 있고 민생이 도전받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사원은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공직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장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은 독립성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저 참고 자료 저희들이 요청한 거는 2주 내로 좀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주 내입니다. 그리고 오늘 1회 변론 종결로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청구인 소추위원 그리고 비청구인 본인께 특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